안녕하세요. 저는 아워스토리 인터뷰어 강석지입니다. 이 인터뷰는 오디오로 진행되는 500인의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아워스토리가 준비한 500인의 인터뷰 프로젝트는 우리를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아워스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예정인데요. 500인의 인터뷰 프로젝트는 이렇게 오디오와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그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할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지혜윤 그리고 안태환 님이고요. 올해 22년 12월에 결혼 예정이시고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태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에 양평에서 보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쯤 그때 노원으로 이사와서 그때부터 쭉 노원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이름은 지혜윤이고요. 저는 서울 이문동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제 의정부로 이사를 가서 계속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의정부에서 시절을 보냈고요. 평범한 가정의 장녀로 자라서 요즘 흔히 말하는 K장녀 같은 씩씩한 딸로 커왔던 것 같아요. 현관 앞방을 쓰는 네, 맞아요. K장녀. 어린 시절을 제가 여기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학교로 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 한번 축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다 맞벌이셔서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 제가 혼자 밥을 해먹거나 뭐 용돈을 두고 가시면 이제 그거로 이제 뭐 저녁을 해결한다든가, 부모님이 뭐 저를 뭐 사랑하시는 거는 이제 뭐 누구보다 잘 알지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이건 좀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랑 함께 가봤어요. 그래서 딱 해리포터 시리즈가 개봉할 때마다 이제 어머니랑 이제 뭐 가끔가다 아버지랑 같이 코엑스몰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핵심 기억이군요. 어릴 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릴 때 내 성격은 어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되게 낯을 안 가리고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새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왠지 나랑 말이 좀 잘 통할 것 같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먼저 가서 뭐 이름이 뭐니? 뭐 이런 소개를 하면서 그때 막 되게 막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양평에 있었는데 좀 부침성이 많았는데요. 노원으로 오면서 왠지 좀 내성적이게 됐다. 노원이 터세가 심했군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까지의 내 인생은 어땠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나름 몇 번의 굴곡은 있었지만 안정되어가는 그런 중이었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굴곡은 어떤 굴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굴곡은 지금 제가 중3 때 내 친어머니가 이제 암에 확정을 받아서 원래는 중3 때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3월? 4월? 그때까지 계셔가지고 네, 그때 좀 큰 굴곡이 있었죠. 어떻게 사실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그때 좀 아버지랑 형이랑 좀 많이 도움됐죠. 원래 그 전까지는 좀 말도 잘 안 하고 좀 그랬는데 그때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되게 돈독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일이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태환 씨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혜윤 씨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윤 씨의 어린 시절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남동생이랑 4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이제 외동딸로 자랐는데 외갓집에서도 첫 손녀고 친갓집에서도 딸로서는 첫 손녀딸이고 그래서 되게 양쪽 집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이 있기 전까지도
매주 이제 부모님이랑 뭐 여기저기 사실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그때까진 기자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은 편이셔서 엄마는 이제 동생을 보느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 저랑 아빠랑 되게 주말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게, 사실 그때가 정말 뭐 5살, 6살 요때인데도 장면처럼 기억에 있어요. 바닷가 앞에 놀러 갔던 거, 산에 놀러 갔던 거, 뭐 가기 힘들다고 울어서 아빠가 업어줬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것들이 자라오면서 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왔어 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뭔가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는 뭔가 아빠랑 난 모르는 끈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애틋한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라오면서 의정부로 이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사 오고 나서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뭔가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는 일반적인 학생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꿈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거나 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꿈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고등학교 때는 되게 정말 평탄하게 살던 인생이 한 2, 3년간 너무 굴곡이 심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서 그때 조금 더 철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의 어린 시절로 보자면 어떤 성격이었어요? 어릴 적 혜윤 씨는?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되게 웃음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교성도 좀 많았어요? 네, 혼자 있는 친구를 보면 괜히 가서 말도 걸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의 호의를 베푸는 걸 조금 되게 스스로 좀 뿌듯해하면서 즐기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무대형 체질이시구나.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기질이 남아있어요? 격하게 공감. 저는 막 연극 배우를 꿈꾸거나 그렇게 막 무대 앞에 뭔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맡겨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왜 생겼을까요? 그 아까 뭐 아버지와의 유대가 강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그런 성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주변에 굉장히 제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제가 상장을 받아오면 그걸 코팅을 해서 벽에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투어처럼 제가 받은 상장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난 되게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딸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도 되게 좀 높았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 이제 내가 성인이 되면 뭘 해야지? 라는 그런 꿈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꿈에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관심 있는 과목으로 이제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4학년쯤에는 체육이 너무 좋아서, 또 체육 선생님이 그때 당시 되게 또 친절하고 좋아서 나도 나중에 체육 선생님 돼야겠다. 근데 이제 더 고학년이 되니까 좀 수학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 또 중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친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약간 연극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같이 연극을 또 보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 또 그러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실제로 연극 동아리에 들어봤는데 좀 제 길은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무대 공포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건 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뭐가 맞을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좀 숫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 정도만 정해놓고 있다가 대학교 와서 구체적인 꿈을 정하게 된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할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학년까지 마치고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를 좋아했지? 어떤 거에 대해 자신 있었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계 관련이었고,
근데 회계사보다는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무사가 좀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하게 된 거죠. 군대에 있을 때 저랑 같으시네요.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준비한 거예요? 지금 직업을? 제대하자마자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따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따로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2017년 2월에 제대했는데 그 다음에 18년에 이제 시험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싶다.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혜윤 씨는 그 뒤에 어떻게 그 꿈을 키워갔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다가 점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그 인내심이 깊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육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는 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깊게 이해도 해주고 포용도 해줘야 되는데 좀 저는 그런 그릇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아버지 젊은 시절처럼 언론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문방송학과라는 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세우고 근데 막상 대학교에 지원할 시기가 되니까 신문방송학과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경영학과를 가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엔 그랬어요. 네, 저희 선생님도 그러셨고 그냥 그렇다면 경영학과를 가서 거기서도 뭐 언론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일단 대학에 가자. 대학을 가니까 당연스럽게 배우는 과목들이 달라지고 언론인은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딱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관광학을 제가 복수 전공으로 하게 돼서 관광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는 서비스 직종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뭔가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승무원, 호텔리어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호텔리어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두 분은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엄청 치열하게 일했다고요. 명절, 휴일도 모두 반납하고 이랬는데 어때요? 그 시절 짧게 요약하자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뭐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내가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부모님과도 그때 연결되는 게 이제 부모님도 또한 제가 이제 호텔리어라는 좀 전문적인 직종으로 가지고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래서 네 많이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서는 자부심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막 돼서 사회에 탁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실 첫 직장이 이제 앞으로의 성격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혜윤 씨는 뒤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호텔에서 일하면서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거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한 직장에 3년 정도 이상을 일을 하다 보니 주변 환경들이 바뀌고 제 그런 것들이 바뀌고 하면서 내 할 일을 더 잘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조금 더 이기적이게 된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저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퇴사해서 바꿨어요. 또 그 하시는 일을.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미련이 없었다고 할까요? 사실 처음 거기 들어갈 때는 총지배인이 되겠다, 여기에 뿌리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년 정도 딱 일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조금 더 나를 인정해주고 조금 더 내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난 아직 젊은데 한 번 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죠. 그 시기 때 소개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호텔에 다니실 때 소개팅을 하신 거예요? 그 호텔 면접을 보기 일주일 전에 남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호텔 근무했을 때는 두 분 연애 중이셨던 거예요? 네. 거의 입사일이랑 사귄 날짜랑 한 달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제대하신 거는 몇 년도예요?
그 2017년 2월이요. 아, 그리고 이제 소개팅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해 말에. 그러면 그때 소개팅 했을 때는 대학 때 다닐 때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 당시에 이제 두 분 스토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그때 당시에 나의 상황은 어땠어요? 2017년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과 CC를 한번 했어요. 전 안 물어봤어요. 아니 굳이 끊으신 거예요? 네. 그 상황을 또 필요하죠. 예. 필요하죠. 그래서 100일 조금 넘게 만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연애는 아니었고 좀 저를 좀 괴롭게 해서 이별을 이제 말하고 그러고 혼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12월 그해 12월 초에 갑자기 여자 소개받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저는 뭐 솔직히 공부하고 있어서 근데 뭐 친구 말 들어보니까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친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 알겠어 하고 뭐 사진 받고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이 스토리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23살이었고 월화수목금 토익학원을 다니면서 토일은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 그러면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왜 소개팅?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직장이 정해진 건 아닌데 좀 뭔가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고 이젠 나도 좀 연애를 다시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개팅을 해달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첫 소개팅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회계역에서 하게 됐고요. 그날 저녁에 눈이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 나갔죠. 먼저 도착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이제 연락은 했죠, 카톡으로. 아, 저 이제 곧 내려요 하고 연락을 받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왠지 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을 받긴 했지만 이제 좀 사진이 약간 좀 대충 나온 사진이라서 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좀 할 말을 잊었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혜윤 씨 기억으로 가볼게요.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일단.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어떡하지? 근데 제가 우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다 머리도 다 젖고 하고 가겠다. 나름 소개팅 한다고 예쁘게 입고 왔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도착을 했다. 그 회계역 출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려갔고 되게 큰 우산을 든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딱 첫인상은 파란색 패딩을 입은 큰 우산 든 남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산을 나눠 쓰고 파스타 집으로 같이 갔죠. 그 첫인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냥 뭐 사진보다 좋다, 사진보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 그 파란색 패딩이 너무 인상이 강력해서 되게 파란 패딩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 첫인상 혹시 기억 묘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반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반했는지. 여자친구한테나 여자친구 물어볼 때나 내 첫인상 어땠어? 아니면 여자친구 친구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물어보면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때는 진짜 빛이 났다. 그 이상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 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이게 설명할 수 없거든요, 진짜. 그 순간이 슬로우로 보이고 반짝이고. 혜윤 씨는? 만나는 순간 이 사람 나한테 반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만난 순간에는 잘 없었고 이제 파스타집 도착해서 메뉴를 시키는데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걸 추천해주세요라고 알바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알바생이 추천해준 메뉴가 쌈을 싸먹는 파스타였어요. 그 쌈 싸먹는 파스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연애를 많이 안 해봤구나. 알바생도 참 눈치 없네요. 파스타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쌈을 싸먹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 연애를 많이 안 해봤구나. 그때 좀 뭔가 귀엽다, 귀엽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먹는데 술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이렇게 어떻게 여자한테 소개팅 나왔는데 술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실래요? 라고 하길래 여태껏 내가 했던 소개팅에서 2차는 무조건 카페였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사람이 뭔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연애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소개팅 많이 안 했으면 맞아요. 당연히 술 먹으러 가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쵸. 이제 술 먹으러 갔잖아요. 분위기는 좀 따뜻한 분위기였달까요? 처음에는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좀 어색한 좀 기류가 있었죠. 근데 술 마시다 보면 좀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는지 좀 제가 많이 웃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좀 함께 웃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때 좀 더 느꼈어요. 이 사람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내도 이 사람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 되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었다. 다음 만남 때 사귀셨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은 어디까지 갔어요? 나는 무조건 사귄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좋다. 혜윤 씨가 그날 이제 술 먹으러 가서의 내가 기억하는 그날의 분위기는 또 어때요? 그냥 저는 편하게 술 마시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뭔가 막 남자로서 멋있어 보이거나 막 그런 솔직히 그런 느낌보다 첫 만남에는 그냥 대화가 잘 통하고 너무 편하고, 중간에 또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딱 그 제 회사에서 적성 시험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 더 들떠갖고 적성 시험 붙었다, 뭐 이제 면접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친구를 만난 느낌? 편하다, 대화가 잘 통한다, 한 두세 번 더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전에 알았던 복학생 오빠가 오랜만에 학교 와서 맞아요. 약간 트렌드 없이 파란 패딩 입고 네, 저는 막 그렇게 설레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던 건데, 그래도 확실했던 건 그 느낌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구나. 눈치를 채셨군요. 네, 눈을 안 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도 눈을 많이 보고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저한테 고정된 채로 입꼬리가 이렇게 걸린 채로 계속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는데 얘 사람은 되게 내가 마음에 드나 보다, 이 사람은 되게 내가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도 마음이 조금 더 풀어졌던? 그러면 이제 첫 만나면 이제 그렇게 술을 한잔 하고 끝난 거예요? 11시가 다 돼갈 즈음이어서 이제 저는 또 집이 경기도니까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서 이제 가자라고 했더니 괜찮으면 카페를 가지 않겠냐고, 커피를 한 잔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진짜 좋구나.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부담스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직접 물어봤죠. 시간이 언제가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이러이러해서 면접을 다음 주에 봐야 되니 면접이 끝나고 나서 봤으면 좋겠다. 좋아요 하고 답을 들었고, 저는 속으로 이제 됐다. 그래서 다음 주쯤 뭐 괜찮다, 한 일주일 뒤쯤 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알겠다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리고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너무 좀 버티기가 좀 힘든 거예요.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좀 일찍 만나서 한 번 더 만나자.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어떠냐.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된다, 이날은 뭐가 있고 이날은 뭐가 있다 그랬더니, 그럼 일요일 날은 어디서 일정을 하냐라고 해서 일요일 날은 노원에서 뭐 친구들이랑 이런 그게 있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노원으로 오겠다, 그러니 만나자 라고까지 하길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겠다, 이제 그러면 일요일날 노원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때까지 솔직한 속마음은 뭐였어요? 제가 승기를 잡은 듯한 느낌이어서, 이 사람은 너무 너가 마음에 들어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니 좀만 더 만나볼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더 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더 좀 알아볼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되게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겨울이고 첫 만남에도 눈이 계속 오고 그랬는데, 지금 밖에 너무 예쁘게 눈이 온다, 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뭐 생각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되게 느낀 걸 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구나. 저는 좀 표현에 있어서는 좀 인색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사랑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고 싶었죠.
목소리도 그러시고 표현하시는 단어도 좀 부드러워 보세요. 되게 좀 그런 걸 보고 아마 호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고백을 하시면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소개팅은 최소 3번은 만나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들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3번을 만나도 2번을 만나도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다. 그걸 느끼면은 뭐 굳이 3번까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어떻게 연인 관계라는 게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건데, 이제 만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노원역에 어느 치킨집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약간 좀 어떻게 말 꺼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이제 혜윤 씨 기억을 들어봐야지 조각이 맞아요. 그 치킨집을 가자고 했으니까 아무 일 없었겠다 생각했겠네요. 네, 그냥 치맥 먹자는 건 줄 알고 좋다고 하고 이제 가서 맛있게 치킨을 뜯고 있는데 막 치킨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 막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 이러길래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 요즘 핸드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을 남자친구라고 바꿀 수 없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듣자마자 빵 터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이것도 내가 생각한 이 장소와 이 고백의 패턴이 아닌데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겼던 것 같아요. 되게 웃겼고 저는 그때 약간 뭔가 좀 웃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멋쩍게도 좀 따라 웃었고. 그날 사실 소개팅한 남자를 2번째로 만나러 간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이번에 한번 얼른 얼굴 보고 3번째 이제 고백하려고 오늘 얼른 보자는 거다. 나도 어떤지 한번 다시 제대로 보고 올게 라고 말을 하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킨을 뜯으면서 갑자기 오늘부터 사귀자고 할지 몰랐어서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더 표현을 했죠. 너가 정말 좋다, 마음에 든다. 근데 거절하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절하면 후회할 것 같은 치킨을 못 먹을 것 같은? 치킨도 못 먹고 이날 방금 나왔는데 네. 먹지도 못하고. 이대로 헤어져야 될 것 같은 어색하게 밥을 먹긴 좀 그런. 이 사람은 진중하게 말했으니까 그래도 마음을 받아들인 이유를 꼽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까요? 편안해서? 네, 편안함도 있었고 그 만나러 오는 날에도 눈이 왔거든요. 혜윤이를 만나는 날에는 되게 예쁘게 눈이 내려 라고 말을 하는데 와,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세계 사람 같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약간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되게 좋겠다 라고 해서 알겠다, 만나보자 하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빵 터진 그 순간부터 그냥 다 좋았어요. 환해진다고 하죠. 다 가진 것 같고. 당황스러움이 컸고 근데 좋았어요.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라 되게 설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귀셨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치자면 4년입니다. 이제 결혼 기준이면 몇 년 차 연애이실까요? 만 5년 되는 날에 하고 싶었는데 그날이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5년 연애 기간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태환 씨 먼저. 사실 저 그래프가 좀 더 높이 있었으면은 더 높이 그렸을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도 좀 더 커지고 있는 단계였는데 만나고 나서 2년 정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될 때였어요. 여자친구한테도 나 좀 되게 좀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좀 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만나고 한 1년은 그냥 놀더라고요. 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이 당황하시는 거. 믿음의 1차는 붙었죠. 이게 2차까지 최종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1차 시험을 붙으면
2차 시험은 총 2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두 번째 2차 시험을 앞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시험 준비한다고 사실은 그 행복도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더 애틋해질 수도 있는데 왜 이게 감소가 되고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특히 공부에 아예 집중이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또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여자친구가 좀 서운해하고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이게 좀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좀 중요한데 너무 어렵다. 저한테는 여자친구도 중요하고 시험 준비도 중요하고 이거를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점을 찍은 때는 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했는데 2차가 안 됐어요. 1차 시험 접수하려면 공인된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딱 이제 그때가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그 영어 시험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1차도 못 치렀죠. 그래서 저도 힘들고 여자친구는 또 더 힘들고. 저 때 혜윤 씨는 한 직장 몇 년 차쯤이었어요? 2년 차, 3년 차. 또 직장 2, 3차가 이제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 분이 그래프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한 시기 때 왔고 지금 이제 태환 씨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저런 위기? 그때 그 1차 시험 접수를 아예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여자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 저도 힘들었지만 여자친구랑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한테 먼저 묻는 모습을 보고 저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랑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했죠. 약간 저 시기 때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좀 고려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극복 후 더 단단해진 사랑은 왜 찍으신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점점 더 이제 전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못 보던 것들이 좀 더 새롭게 보여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보면은 우리 연애는 어떻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떤 연애였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다르지만 좀 서로를 닮아가는 친구 같은 연애랄까요? 많이 달라요 두 분이? 그것 때문에 좀 연애에 좀 트러블이 있거나 했어요? 초반에는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저는 ESTJ거든요. 근데 오빠는 INFP예요. 저희는 한 개도 겹치는 게 없어요. 나는 뭔가를 했을 때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게 혹시 안 되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정말 B플랜, C플랜까지도 세워놓는 사람인데 오빠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막 다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다그치게 되고 재촉하게 되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이런 게 나랑 너무 다를까? 그렇게 한 2, 3년까지는 그냥 다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4년차가 지나면서 나 또한 이 사람한테는 진짜 다른 모습일 텐데 오빠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래? 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저만 늘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항상 물어봤었는데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완전 이렇게 다르니까 또 만나는구나. 그냥 내가 다른 걸 이 사람도 한 번도 왜냐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만 그동안 너무 물어봤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그러다가 이제 MBTI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는 걸 보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야 알겠어 이랬거든요.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아니 태환 씨는 다른 게 힘들지 않았어요? 네, 약간 성격이 그런 건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려니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 계획이 무산되고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럼 그때 가장 많이 헤어지거든요. 사실 스트레스 받진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때 아마 이별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혜원 씨도 한번 볼게요. 네. 그래프는 일단 비슷해요. 첫 시작은 근데 약간 첫 시작은 달라요. 네. 첫 시작부터 일단 사귈 때 마음은 솔직히 어느 정도였어요? 5년까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1, 2년 정도 만나겠구나. 그냥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만나겠지 정도였지.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되게 계획형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계획 속에서의 저는 장기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빠랑 한 이 정도 만나다가 이번쯤 되면 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랑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고
너무 좋고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저는 점점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1년 정도. 네. 너 1년 딱 찍고 내려가네요? 1년 딱 찍고, 그러니까 분명 저를 만날 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험 준비는 뭐 아침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들어가서 뭘 끝내고, 그래서 난 이때쯤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시험은 언제쯤 있고, 뭔가 저는 이런 걸 계획을 하는데, 뭐 잘 돼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잘 돼가고 있대요. 근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다가는 좀 우리가 불투명해질 것 같은데, 언젠가 뭐 끝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좀 전 조급해지고. 1년만 만나는 사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게 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의 남자친구도 얼른 회사를 들어가서 나랑 같이 좀 이런 회사 생활을 좀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함께 뭔가 같이 이제 사회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직장인이고 오빠는 이제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많이 다투기도 하고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영 밑으로는 가진 않았어요. 결과가 안 나오는 느낌이어서 그때는 좀 차라리 그전처럼 뭐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재촉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더 그냥 속으로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럼 나는 어디까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 계획이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됐고. 혜유 씨는 그러면 결혼의 전문 어느 시기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서 그때도 말은 했었거든요. 나는 이쯤 되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의 계획에 동참해줄 생각이 있느냐. 그러려면 이제 오빠 빨리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도 알겠어, 그래 좋아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아예 도전조차 못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때도 한결같았어요. 1년만 더 기다려줘. 내가 뭐가 됐든 간에 너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됐고 나는 갈게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1년까지만 더 기다려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다시 좀 더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2, 3년 동안 이 사람을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결 같은 거.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래, 윤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보자. 그래, 알겠어. 뭐 그래, 좋아. 나는 좋아 라고 항상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은 계속 내 편일 것 같은 느낌? 오빠랑 헤어져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년만 더 준비하겠다 하더라도 그 말에 믿음이 갖고 기다려줄 수 있고. 난 이래서 결혼한다. 딱 요약을 하자면. 항상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오늘따라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특히 일상에서 여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좀 상상이 안 돼요. 뜨겁지는 않았는데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항상 한결같이 따뜻한 연애였어서 그냥 계속 결혼까지 함께하고 싶은. 일상에 스며들었을 때 사실 못 놓죠. 그때 결혼을 딱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결혼까지 오셨고, 이제 물론 좀 남긴 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될 거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결혼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머리 맞대다 보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겠지만 화목했으면 좋겠고 따뜻했으면 좋겠고, 좀 구시대적일 수 있지만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되게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집, 뭔가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해보니까 이 사람 진짜 몰랐던 이야기도 오늘 좀 들었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됐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분씩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 서로 어릴 적 얘기나 지난 과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말하는 도중에 뭔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느껴져서 좀
좀 그게 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외로운 아이였다고 말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표현이 많아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은 되게 그 시절을 외로웠다라고 표현을 해서 되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잘 이해가 됐어요. 지금 혜연 씨가 주는 이 에너지와 느낌을 보니까 태연 씨가 왜 좋아하는지를, 왜 반했는지를, 사람이 말 안 해도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결핍을 좀 메워가는 그런 연애가 아니었나. 지금까지 지혜윤, 안태환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인터뷰가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아워스토리 인터뷰어 강석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아워스토리가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